이미 과거의 검찰 제도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살아있는 권력 앞에 검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데 검찰이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오히려 범죄자들을 감싸주고만 있습니다.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정권을 잡은 검찰 세력이 죽은 권력을 뒤적이고 있습니다. 흔히 검찰이 정무적 감각이 좋다고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그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일단 시점이 최악입니다.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를 온 국민이 영상으로 목격했는데도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직후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하고 독립생계를 꾸린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간주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세세한 정보들을 살라미처럼 잘라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법 자체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 비춰봤을 때에도 뭔가 이상합니다. 검찰이 갑자기 전직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어 수사하는데 여론이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한 걸 과거에 본 적이 없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대중의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닌가요? 여론의 비약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따져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동훈이 과거 검사 시절에서 유명해진 말이 있죠? 사회가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중요한 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작아지는 게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일단 걸리면 속으로는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다 하거나 잠깐 빠져야 돼.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검사 시절 정무적 판단의 달인이라는 조선제일검의 이 말은 자의적 검찰 수사의 장단점과 한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일단 걸리면 가야 되는 사람이 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4년 묵힌 전직 대통령 수사 카드가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들이밀어졌습니다. 힘의 크기에 따라서 김건희가 받을 위험성이 현격하게 공식화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이미 그런 상황은 공식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치가 아니라 정글의 법칙으로 가는 겁니다. 더 이상 범죄 수사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눈을 감고 귀를 닫는 게 검찰입니다. 검찰은 본인들이 원칙에 맞게 범죄자를 단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충격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중에는 전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권력자를 단죄할 때보다 권력자가 법망을 빠져나간다고 느낄 때 국민의 불신은 2배가 됩니다. 4월 총선 이후 상황을 찬찬히 돌이켜보면 모든 게 현 상황을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검찰의 속성을 잘 아는 대통령은 총선 참패로 드러난 여론과 상관없이 무리수를 둬서라도 자신과 부인의 안위를 앞에 세우기 위한 조치들을 차근차근 정교하게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눈치조차 살피지 않고 만들어왔습니다. 총선 참패 후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민정수석실 부활입니다.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목적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민정수석이 내정된 후 공교롭게도 검찰 인사가 뒤따랐습니다.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을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하는 4차장이 튕겨나갔고 윤석열 라인이라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날아간 자리에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사건을 수사하던 전주지검장 이창수가 돌연 부임했습니다. 대통령은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총선에서 승리한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마치 과거의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인사 패싱으로 체면을 완전히 구겼지만 단말마조차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퇴임 날짜만 세고 있을 뿐입니다. 이후 검사들은 휴대폰을 반납한 채 지휘부와 연락 두절 상태에서 대통령 경호처 건물에 갇혀 김건희를 도둑처럼 조사했습니다. 흡사 김건희가 검사들을 불러세워 사정을 설명하는 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무혐의를 받은 김건희는 족쇄를 풀기라도 하냥 대통령처럼 현장을 시찰하고 공무원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김건희의 현장 시찰 사진을 화보처럼 게시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검찰은 2020년 국민의힘이 고발에 시작된 문재인의 전 사위 사건을 4년 묵혔다가 지금 꺼내들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라도 하는 걸 완전히 포기한 것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는 조국 사태 수사 때처럼 수많은 격가지 수사들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수부 검사들이 잘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잘했던 게 하나 붙잡고서 난도질 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특수부 검사들도 그런 임무를 수장으로 내세워 아래에 있었으니 보고 배운 게 똑같습니다. 검찰의 정무적 감각이란 건 단순하게 표현하면 생존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전략적 사고방식입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정무적 판단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건 2가지의 핵심 무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첫째, 도덕적 우위와 당위성입니다. 둘째, 검찰만이 갖고 있는 은밀한 정보들입니다. 대개 그들은 2개를 적절히 섞어 이겨야 할 상대가 치명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은밀한 정보로 정치권을 교란시켜 필요한 것을 얻는 능력이란 게 그 정무적 감각인 것이죠. 이런 방식은 곧잘 성공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문제는 권력과 검찰이 지금처럼 한몸이 된 상황을 여태 겪어본 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이 곧 검찰이고 검찰이 곧 대통령인 상황에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그림은 명료해졌습니다. 김건희를 살리고 문재인을 죽인다 딱 이겁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면 세상은 비참해지지만 강을 건너지 않으면 검찰이 파멸합니다. 대통령과 그 부인이 부도덕하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전 정권이 얼마나 더 부도덕한지 보여줄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검찰 정권의 정무적 감각이고 검찰의 실질적 목표입니다. 한동훈 검사가 여당 대표가 되고 난 후에 급격히 여론의 지지를 잃고 대통령실에 힘없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검찰은 검찰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여론의 힘을 받습니다. 권력 자체가 된 검찰은 도덕적 우위와 당위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만지작거리는 은밀한 정보는 오히려 여론의 부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면죄부를 주고 전직 대통령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검찰이 어떤 행동을 해도 진정성을 의심받게 돼 있습니다. 정권과 한몸이란 걸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릴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보유하고 죽은 권력을 난도질했던 일은 익숙한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 정권이 들어서고 검찰은 정권이라는 프레임이 가동되면서 익숙한 일은 원하는 효과를 불러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껏 검찰이 권력을 단죄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검찰의 정무적 감각이 좋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권력과 거리두기가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검찰청 내에 몇 명이나 깨닫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검찰은 몰락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김건희를 봐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친문과 친명은 동병상련의 정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사태는 김건희 사태로 더 크게 번지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도 성공적으로 만들 수는 있을 테지만 그 이후엔 우리가 알던 검찰 제도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새로운 시험지를 받았다. 전주가 유죄 판결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또 다른 전주 김건희를 검찰이 어떻게 다루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불기소로 귀결된다면 공정한 척이라도 하지 않는 검찰이 스스로 불러온 동물의 왕국에서 어떻게 벗어나갈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던 과거의 검찰은 이제 없습니다. 그저 윤석열과 한몸이 된 유명무실의 집단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